안녕하세요. 세상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수집하고 들려주는 도서관 관장 백문입니다. 요즘 들어서 날씨가 매우 극단적이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은데요. 이런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날씨를 포함해 자원이라고는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데다가 역사적으로 볼 때 침략이란 침략은 다 받았던 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한반도의 역사적 지리적인 특성을 보고 인터넷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를 종종 하곤 합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니냐 하고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 고조선의 활동 무대의 변천과 현재 우리 역사 무대가 왜 한반도가 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채널은 여러분의 개개인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제 영상에서 제시하는 저의 생각이나 의견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일 뿐이며 이것이 학계 정석이라든지 유일한 결론과 같은 정답지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지만 사이비 역사학이나 유사과학에 기반하는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토론이나 담론은 지극히 지양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 웃자고 쓰는 주제에 죽자고 덤비는 것도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걸 팩트만 따지고 보자면 이 질문은 애초에 전제부터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군이 세운 고조선의 첫 정착지가 한반도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조선의 강역이나 중심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완벽하게 규명되거나 정리가 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주제인데요. 다만 최근까지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보자면 다수의 학자들이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반도에서 점차 한반도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중심지 이동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설의 주요 내용은 고고학적으로 볼 때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현재 중국 요령성 요화강 일대와 요동반도에서 시작하였지만 춘추전국 시대의 연나라의 침공과 중국 세력의 유입 등으로 인해 점점 마지막 수도인 원검성, 즉 현재의 평양으로 중심지가 변천했다는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설에 따르면 처음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은 곳이 지금의 요령성 일대였기 때문에 애초에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지 않았고 현재 중국 요령성까지를 우리 영토라고 한다면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말 자체가 무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령성은 천연자원, 특히 천연가스나 석유도 매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철광업과 같은 공업도 많이 발전되어 있는 지역으로 중국 내에서도 꽤 발달한 지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활동의 무대가 한반도로 한정되었을까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려시대 말 이후가 그 시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대 우리 민족의 국가들의 계보들을 볼 때 요령성, 특히 요동반도를 장기간 점유했던 마지막 왕조는 바로 발해인데요. 북방에서 발해가 요나라에 의해 멸망할 즈음에 한반도에서는 고려가 후백제와 신라를 점령, 흡수하면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발해가 멸망한 926년 이후로 계속해서 발해의 일부 상위층과 유민들이 고려로 유입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고려가 발해의 원래의 영토를 차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발해가 멸망한 10세기 무렵은 중국에서 정복왕조가 발흥하던 시기인데요. 즉 중원 지역을 말갈 여진 서하, 몽골 등의 유목민들이 각자의 왕조를 세우고 송나라 혹은 다른 유목민족과 전쟁을 벌이며 경쟁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의 요동지역은 말갈의 금나라, 여진의 요나라, 몽골의 원나라가 차례로 지배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고려가 전면전을 통해 점령하고 다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라도 그 시도가 실패해서 오히려 원이나 명나라의 고려가 완전히 멸망했을 경우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말이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나 몽골어와 같이 다른 나라의 말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이 시기를 기점으로 아예 우리 민족, 우리 역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편 원명교체기에 고려 공민왕의 노력으로 원의 간섭으로부터 점차 벗어나면서 우리 역사에서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요동을 점령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일시적이었지만 고려 말기에 요동성을 함락하고 해당 지역을 평정하려고는 했으나
남쪽으로는 꾸준히 왜구의 위협이, 북쪽에는 잔존한 유목민들의 위협이 남아있었고 또한 긴 보급선으로 인해 군량 부족 등의 이유로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1388년 고려에서는 다시 요동을 공격하여 점령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이때 지휘관이었던 이성계는 조정의 명령에 불복하고 위화도 회군을 통해 정권을 잡게 되었고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면서 요령성 일대와 요동반도는 우리 역사의 활동 무대에서 거의 배제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동 지역이 이후에도 아예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조선의 대외관계에서는 특히 중국 왕조인 명과 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그리고 중국에 가는 조선들의 사신들을 연행사라고 했습니다. 이 연행사들이 사실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심양이라고 하는 요하강 상류에 위치한 도시였는데요. 또 이들이 남긴 기록인 연행록에서는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남겨져 있습니다만 이번 주제에서는 다루기가 어렵고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만약 지금의 우리나라가 요동반도 일대까지 영토로 두고 있었다면 단군 할아버지는 부동산에 실패한 게 아니라 오히려 떡상했다고 말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으로 본다면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한반도로 그 중심 부대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해본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재밌었거나 정보가 유익했거나 다음 주제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서관장 백문이었습니다.